예언제이보. 한동안 김용호 기자의 폭로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 자, 그럼 다른 연예부 기자들은 과연 어떻게 취재를 할까? 왜 그들에게선 김 부장 같은 흥미진진한 폭로가 터져나오지 않을까? 연예부 기자들이 연예인들을 어떻게 취재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먼저 이건 특별한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닌 일반론일 뿐이니 추측은 자유지만 내가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님을 밝혀둔다. 일단 정치, 사회, 산업 다른 파트도 그렇지만 특히나 소위 스포츠지, 연예계 뉴스는 80%가 뉴스가 아니라 기획사나 연예인의 홍보이다. 소위 기자가 아니라 홍보대 행사 직원 역할이 연예부 기자일의 80%란 이야기이다.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에 FM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 기획사에서 이러저러한 홍보가 필요하면 먼저 보도자료를 만든다. 솜씨 있는 기획사 홍보 파트 직원은 기자가 거의 컨트롤-C 컨트롤-V 해서 기사로 내도 될 정도로 기사처럼 보도자료를 만들어 쫙 언론사 이메일로 쫙 뿌린다. 그리고 회사의 기자들을 상대하는 매니저가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저녁 여의도 일식집 등으로 기자들을 불러 모은다. 필요하다면 기획사에서 차를 보내 직접 실어 오기도 한다. 일식집에서 매니저와 기자들이 저녁과 반주를 함께하며 이런저런 업계 노가리를 풀며 기획사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역시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식사가 끝나고 촌지봉투를 하나씩 쫙 돌린다. 그 다음날 기획사 홍보 담당 기자는 여기저기 어제 보낸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달라는 기자들 전화로 전화통에 불이 난다. 이후 그 홍보 담당 직원은 자신이 써서 기자들 이메일로 뿌린 보도자료가 거의 수정없이 대여섯 개 스포츠 신문에 쫙 깔리는 걸 보며 뿌듯해하게 된다. 이게 보통 연예부 기자들의 80%의 업무이다. 뭐 상황에 따라 룸도 가고 호프집도 가고 여하튼 서로 만나서 취재인지 친견지 거래인지 모를 업무를 하게 된다. 두 번째로 소위 폭로 전문 매체 혹은 폭로 기사 등은 실제 기자들이 취재한 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보통 연예인이 큰 사고를 쳤다, 대형 스캔들이다 하면 기자는 매니저에 전화를 한다. 실장님, 저 스포츠 땡땡의 누군데요. 갑돌이가 저번에 클럽에서 약한 거 걸려 강남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간다면서요. 아, 왜 이러세요? 저 기자예요. 그걸 내가 왜 몰라? 오늘 저녁? 네, 시간 괜찮아요. 아, 회사 앞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그때 봐요. 이러면서 회사 앞에서 픽업되어 매니저와 템프로에 가서 오지게 가오쳐 잡으면서 잘 접대받는다. 김 기자, 이번 건 좀 묻어줘. 우리 갑돌이 이번에 영화 큰 거 하나 들어가잖아. 중국 진출도 하고. 이거 나가면 진짜 큰일 나. 우리 회사 망해. 한번 봐줘. 이 기사 나가면 나 김 기자 사무실에 가서 할복해야 돼 진짜. 이러면서 앵겨붙는다. 김 기자는 안 돼. 이거 우리 부장님한테까지 보고한 거야. 이러면서 옥신각신다. 결국 큰돈이 오간다. 상황에 따라 수천까지도 갈 수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결국 이렇게 해서 기사가 묻히게 되는 거고, 이런 거래가 안 되면 폭로 기사가 나온다. 또 살짝 맛보기 기사가 터지고 다시 딜이 들어가서 그 이상 심각한 후속 보도가 안 나오게 내용을 묻어버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다양한 케이스로 많다. 유부남 스타 바람피는 걸 찍어서 엿바꿔 먹기를 하기도 하고, 기획사나 연예인의 불미스러운 스폰 관련 내용도 묻기도 하고, 여하튼 소위 일반적으로 포탈 등을 통해 보게 되는 연예인 관련 뉴스는 기자들이 듣거나 알고 있는 내용들, 소문들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김용호 기자의 폭로 역시 다른 기자들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형동생하며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란 뜻이다. 특히나 한국은 이런 카르텔이 견고하다.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매니저가 글래머로 유명한 신인 여배우를 데리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유명한 스포츠지 부장이 이 여배우 사진을 자신의 데스크에 붙여놓고 이뻐하신다고 자랑을 하길래 병신, 그 늑다리 새끼가 이뻐하든 말든 나보고 어쩌라고? 속으로 그랬더만 나중에 다른 방송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거의 그 스포츠지 간부와 그 가슴 큰 신인 여배우가 동거하다시피 하며 그 대가로 열심히 기사도 내주고 그 늑다리 기레기가 아는 방송 관계자 술자리에도 데리고 가 소개도 시켜주고 지들끼리 난장을 까고 있던 거였다. 이런 기레기들과 소형 기획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또 기자, 방송 관계자, 물주 등과 연예인들이 참석하는 술자리는 엄청나게 많다. 또 대단히 난잡하기 짝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어느 정도냐면 이런 자리에 경험이 없었던 국내 굴지의 IT 회사 투자 담당자가 투자 문제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꽤나 친분이 있던 나와 같이 가자길래 그 엔터테인먼트 사장놈이 보기 싫어서 난 다른 일이 있다고 하며 거절했었다.
며칠 후에 나한테 와서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며 와, 그날 안 가시길 잘했어요. 어떻게 여자애들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하며 대단히 충격을 먹은 모양이었는데 신인 연예인 몇 명을 데리고 와서 거의 룸안에서 하드코어 야동을 찍은 모양이었다. 원래 그 사장놈이 소속 신인들을 동원 그렇게 잘 놀고 그걸로 돈 끌어오는데 귀신이란 평가를 업계에서 듣는 사람이었다. 예전 뉴스가 되었던 국내 유명 기업의 임원들 난교 파티니 마담이 고소를 하고 누가 그걸 덮었느니 별장에서 가면 쓰고 난장을 까고 등등. 그런 유사한 자리가 연예계에 매우 많다는 이야기이다. 말이 조금 샜는데 정리하자면 연예부 기자 역시 방송 연예계 카테고리의 한 축이고 영향력은 많이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나름 지들 수준에서 충분히 부패하고 연예인, 기획사들과 밀착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연예인들 심각한 사생활 관련 폭로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 생각해봐라. 버닝썬이라든지 얼마 전 프로야구 선수들 술파티라든지 황하나 마약 파티라든지 예전 유명 기획사의 성접대라든지 뭐 하나 한국에서 치명적인 뉴스가 정확하게 보도된 적이 있나? 아마 있는 대로 아는 대로 다 깐다면 지금 대중의 관념대로라면 살아남을 연예인이 몇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항상 흐지부지 그런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다. 또 연예인들과 기획사들은 서로 간에 엄청난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속도 좁아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FM대로 벌어지는 곳이다. 연예계에서 김용호 기자를 좀 꺼려 취재가 어려워졌다 해도 대신 서로서로 깎아내리기 위해 이런저런 연예인의 사생활을 홀딱 벗기는 제보를 받기는 그닥 어렵지 않았을 걸로 보인다. 그런 이유로 김용호 기자의 폭로가 신선했던 거지 그가 특별한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다. 평가하자면 김용호 기자는 나름 레거시 미디어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고 가로세로에 출연하며 투브란 새로운 매체의 영향력을 체감 유튜브란 뉴미디어를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돈도 벌고 하는 나름의 신대륙을 발견한 파이오니아가 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꿈과 달리 결국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파멸해 가는 듯하다. 한국은 너무나도 연예인들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잘해주고 또 영웅 만들기에 심취해 있다. 요즘은 유튜브나 BJ들까지 조금만 유명해지면 오지게 찬양 댓글이 달리고 영웅시하고 후원과 슈퍼챗이 쏟아진다. 한마디로 여가 개돼지의 나라입니까? 가 돼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그런 의미로 김용호 기자가 내건 연예인들 유명인들의 가증스러운 실체를 폭로 대중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푼돈 뜯기는 셔틀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자신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필요한 일이었다고 보지만 최소 그러하려면 자신에 대한 관리는 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죄 없는 자각가라는 합리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김용호 기자는 1번 타자라 조심했어야 할 부분이 있었다. 부조리한 취재 관행과 진정성을 보여주면 폭로를 멈추는 등의 일은 없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정성이 뭔지는 각자 생각해봐라. 크크. 여하튼 김용호 기자 말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뱉은 폭로의 이유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기자가 되길 바란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된다면 아무리 공자왈 맹자왈 좋은 소리라도 그냥 개소리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김용호 기자가 어떤 면으론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 생각한다면 좋아요를, 아니다 생각되면 싫어요를 눌러 우리의 생각을 확인해보자.